10년 안에 동남아 7억 인구가 중국어를 쓸 것이다. 베이징의 야심찬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한화로 무려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동남아 전역에 중국어를 퍼뜨리려 했죠.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가보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지주라고 합니다. 태국어 이름은 피라라 홍수차. 한국 문학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베트남에 들어와서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1세기 최대의 문화 전쟁,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수트리스노 멜리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 언어정책국 부국장이죠. 2022년부터 이 자리에서 일했으니 중국의 언어 침공 전 과정을 지켜본 산증인입니다. 2022년 2월, 저는 베이징으로 긴급 출장을 갔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인도네시아 교육부 고위 관료들을 초청했거든요. 인민대회당 귀빈실. 그곳에서 들은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중국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0억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20억 달러. 우리 교육부 1년 예산의 절반이었어요. 조건이 뭡니까? 제가 물었죠. 간단합니다. 중국어를 제2외국어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공무원 시험에 중국어를 추가하면 됩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앞마당입니다. 이제 언어로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가 펼친 지도에는 동남아시아 전체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1대1로의 완성은 언어 통합에서 시작됩니다. 10년 안에 동남아 7억 인구가 중국어를 구사하게 될 겁니다. 솔직히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으니까요. 인도네시아 수출의 25%가 중국행이었고 수입의 30%가 중국산이었죠. 좋습니다.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화어동남아. 중국의 동남아 언어 정복 프로젝트였죠.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투자면 10년 안에 인도네시아 국민 절반이 중국어를 하겠구나. 실제로 중국의 실행력은 놀라웠습니다. 계약 체결 3개월 만에 자카르타에 첫 중국어 학원이 문을 열었어요. 6개월 만에 자카르타에만 200개, 전국적으로 500개가 넘는 초호화 중국어 학원이 들어섰죠. 제가 직접 시찰을 갔는데 시설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부국장님, 이 정도면 대학교 수준 아닌가요? 수행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맞았어요. 각 교실마다 최신 스마트 보드, 1인 1태블릿, VR 학습실, 심지어 1대1 원어민 회화 부스까지. 이 모든 게 무료라고요? 학원장인 리제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수업료, 교재, 교통비, 식사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심지어 그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출석만 해도 일당 5만 루피아를 지급합니다. 뭐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HSK 시험 합격 시 인센티브도 있죠. 3급 100만 루피아, 4급 300만 루피아, 5급 500만 루피아, 6급은 무려 1000만 루피아. 일반 노동자 월급이 400만 루피아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학생들 반응이 폭발적이겠네요. 네, 대기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첫 해 등록 인원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300만 명. 인도네시아 인구의 1%가 넘는 사람들이 중국어 학원에 등록한 거였죠. 학원마다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고 부모들은 자녀를 등록시키려고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 애가 중국어만 하면 중국 회사 취직이 보장된대요. 베이징 대학 유학도 갈 수 있고요. 월급이 2배는 오른다던데?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중국어, 미래를 여는 열쇠. 차이나 드림을 잡아라. 정부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중국어를 제2외국어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고 모든 중고등학교에 중국어 수업을 개설했죠. 공무원 시험에도 중국어가 추가됐습니다. 이제 중국어 없이는 공무원도 될 수 없다. 중국 대사관의 장외의 문화참사관은 의기양양했습니다. 3년 안에 인도네시아 국민 절반이 중국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예요. 베이징에 보낸 첫 해 보고서에 저도 이렇게 썼죠. 프로젝트는 대성공입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징조는 6개월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부국장님,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뭔데요? 중국어 학원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대요. 무슨 소리야? 300만 명이 등록했는데 직접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자카르타 남부의 대형 중국어 학원을 불시 방문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1000명 수용 가능한 건물의 학생은 50명도 안 됐어요. 학생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리제나 원장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왜요? 돈도 주는데? 너무 어렵대요. 수업을 참관해봤습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중국인 교사가 시범을 보였죠. 학생들이 따라했지만, 아니에요. 틀렸어요. 첫 번째는 일성, 평평하게. 두 번째는 이성, 올라가면서. 세 번째는 삼성, 내려갔다 올라가고. 네 번째는 사성, 확 내려가요. 학생들의 얼굴에 좌절감이 가득했죠. 이게 다 말하고요? 똑같은데 성조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엄마, 말, 욕, 다 달라요. 한 학생이 울면서 나갔습니다. 6개월 배웠는데 아직도 니아오밖에 못해요. 포기할래요. 쉬는 시간에 남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계속 다니나요? 돈 때문이에요. 출석비라도 받으려고. 중국어는 포기했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요. 한자가 미치겠어요. 하나 외우면 하나 까먹어요. 교사들도 하소연했습니다. 사실 중국인들도 한자 때문에 고생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3천자를 배워야 하죠. 일상 대화에도 최소 2천자는 알아야 해요. 2023년 연말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등록자 300만 명, 6개월 후 잔류자 30만 명, 1년 후 잔류자 3만 명, 실제 수료자 5천 명, 수료율 0.17%, 그것도 대부분 3급 정도였고, 실제 중국어로 대화 가능한 사람은 1000명도 안 됐죠. 20억 달러를 썼는데 성과가 이것뿐이라고? 베이징에서 날아온 감사관이 경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멍청한 겁니까? 아닙니다. 중국어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했죠. 장외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부족한 거야.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해. 중국은 추가로 5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나고 있었죠. 왜냐하면 바로 그때 작은 편의점에서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3월, 저는 정기 시차를 나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어 학원 바로 옆 작은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뭐지? 무슨 이벤트라도 하나? 호기심에 가까이 가봤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그런데 거기 적힌 게 신라면, 초코파이, 새우깡. 이게 뭐예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이요. 한국 글자요. 한글을 왜 여기서? 저 직원 언니가 가르쳐 줘요. 30분이면 읽을 수 있대요. 30분? 중국어는 3년을 배워도 제대로 못 읽는데?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카운터에서 젊은 여직원이 손님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이게 응이에요. 동그라미처럼 생겼죠? 이응이라고 읽어요. 동그라미가 글자예요? 네. 그리고 이건 아예요. 막대기 2개죠. 아, 소리가 나요. 이 둘을 합치면? 직원이 써 보였습니다. 맞아요. 벌써 한글을 읽으신 거예요. 정말이었습니다. 불과 5분 만에 할머니 한 분이 아를 읽었어요. 이게 진짜 글자라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평생 문맹인 줄 알았는데 직원이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제 자음을 배워볼게요. 고운 기역, 노은 니은. 30분 후. 자, 이제 읽어보세요. 가나다. 다. 맞아요. 완벽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30분 만에 외국어를 읽었어. 기적이야.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2년 배웠지만 아직도 신문 한 줄 제대로 못 읽는 제가 30분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다니?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시죠? 제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는 안이사예요. 여기서 알바하고 있어요.
한글을 어떻게 아세요? 아니사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중국어 학원 다녔었어요. 6개월 다니고 포기했죠.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한글은? 한국 드라마 보다가 궁금해서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한 달 정도 독학했더니 기본은 다 익혔어요. 한 달? 농담이시죠? 정말이에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돼요. 조합하면 끝이에요. 그녀가 종이에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뜻이잖아요. 수는 물, 화는 불. 몇천 개를 외워야 하죠. 맞아요. 그런데 한글은 알파벳처럼 소리를 나타내요. 그런데 알파벳보다 더 규칙적이에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봐요. 패턴이 보이죠? 정말 쉽네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 이름 물어보는 손님이 많아서 아예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더니 그녀가 가리킨 유리창을 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포스트잇에 한글이 빼곡했죠. 하루에 몇 명이나 와요? 50명, 100명?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어 학원 3개월 다녔어요. 돈 받으러. 근데 니아오밖에 못 배웠어. 그런데 오늘은 30분 만에 한글로 내 이름 썼어. 봐요. 수티. 내 이름이 이렇게 예뻤구나.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존엄성, 배움의 기쁨, 자아 실현.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편의점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까요? 아니사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틱톡 아시죠? 화면을 보여줬는데 팔로워 5만 명의 계정이었어요. 이게 다 한글 때문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영상을 올렸더니 최근 영상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30분 한글 마스터라는 제목이었죠. 댓글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진짜 30분 만에 읽었어요. 중국어 학원 때려치웠습니다. 우리 엄마도 성공. 인도네시아 전체가 한글 배우기 시작.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미 혁명은 시작됐구나. 정부도 기업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시작한 조용한 혁명. 그리고 그것은 곧 인도네시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쓰나미가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니사 씨의 틱톡을 계속 들여다봤죠. 새로 고침할 때마다 조회수가 치솟았습니다. 100만, 120만, 150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영상들이었어요. 샵 30분 한글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로 검색하니 수백 개의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한 영상이 눈에 띄었어요. 분홍색 히잡을 쓴 소녀가 활짝 웃으며 말했죠. 안녕. 나 파트마야. 팔로워 500만의 그 파트마. 인도네시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오늘은 진짜 대박인 걸 보여줄게. 30분 만에 한국어 읽는 법. 영상은 아니사의 편의점에서 찍은 거였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한글 편의점이야. 파트마가 들어가자 아니사가 반갑게 맞았죠. 어서 와요. 한글 배우러 왔어요? 네. 진짜 30분이면 돼요? 당연하죠. 시작해볼까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자, 이게 응이에요. 동그라미죠? 진짜 동그라미네. 이응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건 소리가 나요. 잠깐, 이게 글자라고? 파트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이 둘을 합치면 내가 읽었어? 10분도 안 돼서 파트마가 첫 글자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마법 같아. 30분 후. 자, 이제 이걸 읽어보세요. 아니사가 종이를 보여줬어요. 사랑해. 사랑해. 완벽해요. 파트마가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어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저 진짜 지금 한글 읽을 수 있어요. 그녀가 라면 봉지들을 집어들었죠.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 다 읽을 수 있어. 댓글이 실시간으로 폭주했습니다. 헐 대박, 나도 해볼래. 30분. 중국어는 3년인데. 그때 파트마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잠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죠. 중국어 학원 다닌 사람 손. 자기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저도 다녔어요. 1년 반. 학원비만 1000만 루피아 넘게 썼죠. 결과는 니아오.
씨에. 끝이에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빚까지 내서 보내줬는데 미안해서 차마 그만둔다고 못했어요. 근데 한글은 30분이에요. 30분. 그것도 공짜. 영상 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떠요. 우리가 속았어요. 중국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일부러 어려운 언어를 강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무것도 강요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배우고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 파트마가 한글로 쓴 종이를 들어 보였어요. 인도네시아 파이팅.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중국어 말고 한글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파트마 영상이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지금 틱톡 실시간 트렌드 1위가 화면을 보여줬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1위 샵 30분 한글 챌린지, 2위 샵 중국어 그만, 3위 샵 한글혁명, 4위 샵 파트마 한글, 5위 샵 편의점 한글쌤. 관련 영상이 몇 개나 되죠?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고 있어요. 무작위로 영상들을 틀어봤습니다. 할머니가 한글 읽기 성공, 5살 아들도 성공, 중국어 선생님이 한글 배우는 중, 경찰관도 한글 공부, 시장 상인 할아버지의 한글 도전. 온 국민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외국 반응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난리예요. 태국 틱톡도 한글 챌린지가 1위, 베트남, 필리핀까지 퍼졌어요. 이건 더 이상 인도네시아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멜리아 부국장님, 장관님이 급히 보자고 하십니다. 교육부로 달려갔어요. 장관실에는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죠. 멜리아, 이게 무슨 일인가? 장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CNN 인도네시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글 열풍, 인도네시아를 삼키다. 일주일 만에 한글 학습자 500만 명 돌파. 중국어 학원 수강생 급감. 장관님, 이건 알아.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지.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관님, 중국 대사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폭풍 전야.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사관. 긴급 소집된 간부들의 표정이 살벌했습니다. 저도 교육부 대표로 참석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회의 참사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우리가 1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고작 편의점 알바가 모든 걸 망쳤다고? 참사관님, 저희도 예상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문화부 차관이 변명했죠. 예상 못했다? 그럼 뭘 했습니까? 장회의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화면에 통계가 떴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글 학습자 500만. 중국어는 2년에 5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우리는 100억 달러, 한국은 0원.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음모입니다. 한국 정부가 뒤에 있는 게 틀림없어. 조사해봤습니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문화원조차 이 사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하고 있더군요. 그럼 누가 주도한 겁니까? 시민들입니다. 순수하게 시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장회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좋아. 그럼 우리도 방법을 바꾸죠.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베이징이 승인했습니다. 추가 50억 달러. 모두가 숨을 들이켰어요. 이번엔 직접적으로 갑니다. HSK 3급 합격 시 현금 500만 루피아, 4급은 1000만, 5급은 2000만, 6급은 5000만. 미친 금액이었죠. 그리고 장회의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폰 15 프로 10만 대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추첨으로 100대씩. 맥북 프로, 아이패드, 에어팟 다 뿌릴 겁니다. 베이징 여행권 1만 명. 상하이 디즈니랜드 가족 여행권. 돈 폭탄이었습니다. 이래도 한글을 배우겠습니까? 다음 날 중국의 대대적인 캠페인이 시작됐어요. 모든 TV, 라디오, 온라인의 광고가 도배됐죠. 중국어로 인생 역전. HSK 합격하고 5천만 루피아 받자. 매일 아이폰 100대.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텅 비었던 중국어 학원에 다시 사람들이 몰렸어요. 부국장님,
중국어 학원 등록자가 이틀 만에 50만 명이 늘었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구나. 하지만 2주일 후 또 비었네요. 제가 시찰 나간 학원은 다시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또 그만뒀어요? 리 원장이 한숨을 쉬었죠. 경품 응모만 하고 수업은 안 와요. 그래도 돈을 준다면서요? 시험에 합격해야 주는 건데 합격할 사람이 없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남은 학생이 20명뿐이었습니다.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왜 아직 남아있나요? 에어컨 때문이에요.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중국어 공부는요? 학생이 노트를 보여줬는데 한글로 빼곡히 뭔가를 적어놨더군요. 한글 연습하고 있어요. 중국어는 포기했고요. 여기서 한글을? 네. 와이파이 잘 터져서 유튜브 보기 좋아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중국어 학원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 그때 파트마가 또 영상을 올렸어요. 중국이 돈을 뿌린대요. 근데 여러분, 그녀가 계산기를 들었죠. HSK 6급 따려면 평균 5년, 하루 8시간씩 공부해야 해요. 5년 동안 학원비, 교재비, 시간 다 계산하면 최소 5천만 루피야. 결국 본전이에요. 아니, 시간 낭비죠. 그녀가 한글로 쓴 종이를 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일주일 만에 쓴 한글 일기예요. 빼곡한 한글 문장들. 중국어로는 5년 배워도 일기 한 줄 못 써요. 뭐가 더 가치 있을까요? 조회수는 8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죠. 맞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시간이 아까워. 한글은 재밌는데 중국어는 고문이야. 더 결정적인 건 취업 시장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이 자료 좀 보세요. 노동부에서 온 보고서였죠. 한글 가능자 구인 공고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중국어의 10배입니다. 10배? 실제 구인 공고를 확인해봤어요. 한글 가능자 우대 월급 30% 추가, K뷰티 매장 직원 모집 한글 필수, 한류 상품 바이어 구함 한글 능통자. 반면 중국어는? 중국 기업들도 영어 면접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중국어가 필요한 직종은 극소수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돈 받으려고 갔다가 한글 배우고 왔어요. 중국의 돈 폭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장웨이가 절망적인 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나고 있었죠. 2024년 5월 한글 열풍이 시작된 지 2달, 저는 전국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자카르타 최대 전통시장인 타나아방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여기저기서 한국어 인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한글을 배우셨네요? 과일 가게 주인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그럼요. 한국 손님이 많아졌어요. 보세요. 그녀가 장부를 보여줬는데 정말로 매출이 급증해 있었어요. 한글 간판 달고 나서 30%는 올랐어요. 시장을 둘러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판의 3분의 1이 한글을 병기하고 있었죠. 나시고랭 볶음밥, 미아얌 닭고기 국수, 사태 꼬치구이. 이건 누가 시킨 건가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우리가 알아서 한 거죠. 한 상인이 말했어요. 옆 가게가 한글 간판 달고 장사가 잘 되니까 다들 따라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상인들끼리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뭐 팔았어? 삼겹살이랑 김치. 대박. 나도 김치 좀 들여와야겠다. 한국 식품이 주요 상품이 되고 있었죠. 시장 상인회장을 만났습니다. 부디 수카르노, 58세의 노신사였죠. 회장님도 한글을 배우셨다고요? 네. 이 나이에 처음으로 외국 글자를 배웠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명함을 보여줬는데 한쪽에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부디 수카르노. 한글 명함이 있으면 더 신뢰받아요. 글로벌한 사업가 같다고들 하죠. 상인회 차원에서 한글 교육을 하신다고요? 네. 매주 일요일마다 무료 수업을 해요. 강사는? 그가 웃었어요. 우리 손자예요. 틱톡으로 배워서 할아버지들 가르쳐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일요일에 다시 방문하니 10대 소년이 상인 200명을 가르치고 있었죠. 자, 할아버지들. 오늘은 숫자 배울 거예요. 하나, 둘, 셋. 머리 희끗한 상인들이 열심히 따라했어요. 얼마예요는 얼마예요라고 하면 돼요. 비싸요는 비싸요. 깎아주세요는 깎아주세요. 실용적인 문장 위주였죠.
한 달 후 다시 방문했을 때 시장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한국인 관광객이 물었어요. 5만 루피아예요. 아이고, 비싸요. 조금 깎아드릴게요. 3만 루피아. 완벽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온라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토코페디아를 방문했어요. 한글 검색 기능을 도입하신다고요? 담당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놀라워요. 모니터를 보여줬는데 실시간 검색어가 떴죠. 1위 김치, 2위 라면, 3위 화장품, 4위 옷, 5위 한국 과자. 한글 검색이 전체의 20%를 넘어섰어요. 20%요? 네. 그래서 판매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실제로 상품 페이지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많은 상품명에 한글이 병기돼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 제품까지도. 샤오미 스마트폰, 닝보산 건어물 마른 생선. 중국 제품을 한글로 판다고요? 한글 표기가 있으면 클릭률이 2배 높아요. 판매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경쟁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쇼피, 부칼라팍, 나자다. 모든 주요 플랫폼이 한글 서비스를 시작했죠. 안 하면 뒤처져요. 고객이 원하니까요. 금융권도 움직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은행 BCA를 방문했을 때였죠. 한글 통장을 만드신다고요? 네. 젊은 고객들이 강력히 요구했어요. 실물을 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통장에 본인 이름이 한글로도 인쇄돼 있었죠. 첫날에만 5만 명이 신청했어요. 기존 고객도 바꿀 수 있나요? 네. 유료인데도 줄을 서요. 한글 이름이 멋있대요. 더 파격적인 건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데? 여권에 한글 이름 병기를 검토 중이래요. 정말? 이민국을 방문하니 실무진이 진지하게 검토 중이었습니다. 한국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어요. 상호주의 차원에서라도. 하지만 중국? 이제 신경 안 써요.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죠.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혁명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2024년 6월 아세안 교육장관 회의가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였죠. 인도네시아의 한글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인도네시아 대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3개월 만에 한글 학습자 1,000만 명, 정부 투자 영원, 관련 일자리 50만 개 창출, 평균 임금 상승률 15%. 발표를 듣던 각국 장관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말레이시아 교육부의 람리 차관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도 중국어에 10년을 투자했는데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선택했어요. 왜 한글을 선택했을까요? 쉬워서요. 재미있어서요. 그리고 실용적이어서요. 태국 교육부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베트남 차관도 고개를 끄덕였죠. 호치민시 대학가는 이미 한글 열풍입니다. 정부가 뒤처지고 있어요. 필리핀 대표가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마닐라 10개 학교에서 한글 시범 교육 중이에요. 결과는요? 한 달 만에 전교생 90%가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이요? 네, 중국어는 3년이 걸렸는데 그때 람리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다음 학기부터 한글 교육을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요? 네, 페낭과 쿠알라룸푸르 50개 학교에서 시작할 겁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태국도 검토하겠습니다. 베트남도 동참합니다. 캄보디아도, 라오스도. 점심시간. 람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멜리아 씨, 사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뭐려? 중국어 의무교육 폐지요. 10년간 500억 인깃을 썼는데 성과가 제로예요. 한글은 다를까요? 이미 다르죠. 우리 국민 20%가 틱톡으로 한글을 배웠어요. 그가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말레이시아 틱톡도 한글 챌린지로 도배돼 있었죠. 정부가 국민을 따라가야 할 때예요. 오후 회의.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아세안 공동 한글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자. 각국이 경험을 공유하자. 한국 교육부와 공동 협력하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정해졌죠. 강요는 없다.
선택과 자율에 맡긴다. 중국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회의가 끝날 때 태국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닙니다. 21세기형 문화 전파의 새로운 모델이죠. 돈과 권력이 아닌 매력과 실용성으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니까요. 회의 직후 각국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일주일 후 말레이시아 전국 200개 학교 한글 교육 시작. 태국 교육부 한글 교사 500명 모집. 베트남 한글 교육 예산 편성. 하지만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국민이 원하는 걸 따라갔을 뿐. 그런데 정작 당황한 건 한국이었죠. 2024년 8월 저는 베트남 호치민시로 초청받았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놀랐어요. 신짜오, 안녕하세요. 공항 직원이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인사했죠. 한글을 배우셨네요? 네. 우리 공항 직원 모두 배우고 있어요. 한국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 어디서 오셨어요? 기사 아저씨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조금만 해요. 유튜브로 배웠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건 한글로 적은 단어장이었죠. 매일 10개씩 외워요. 재미있어요. 다음 날 호치민시 덤빙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문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학생들이 한글로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멜리아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인도네시아 한글 혁명의 주인공이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당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교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 가르치고 있네요? 네. 우리도 인도네시아를 따라했어요.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시스템이죠. 앞에 나온 학생은 겨우 16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선생님 티엔입니다. 티엔이 능숙하게 수업을 진행했죠. 오늘은 동사를 배워볼 거예요. 가다, 오다, 먹다, 자다.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했어요. 선생님, 질문이요. 네. 사랑하다는 어떻게 써요?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죠. 쉬는 시간에 티엔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한글을 배웠어요? 틱톡이요. 인도네시아 영상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했죠. 한 달 만에 기본은 다 배웠어요. 중국어는? 티엔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3년 배웠는데 아직도 신문 한 줄 못 읽어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중국어 의무교육 10년 했어요. 실패했죠. 성과가 없었나요? HSK 3급 이상 합격률 0.5%요. 한글은요? 한 달 만에 전교생 80%가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학부모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참관했습니다. 강당에 500명의 학부모가 모였어요. 한글 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발표를 시작했죠.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이 뭘 설명해요. 빨리 시작해요. 우리 애가 벌써 나보다 잘해요. 한글 모르면 뒤처진대요. 압도적인 지지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외국어 책을 읽었어요. 한글로요. 그녀가 책을 들어 보였는데 한국 동화책이었죠. 중국어는 5년을 시켜도 한 줄도 못 읽었는데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메콩 델타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죠. 여기서도 한글을? 네, 보세요. 마을 이장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건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손자가 한글로 편지를 보냈어요. 70대 할머니가 편지를 보여줬죠. 할머니 사랑해요. 이걸 읽을 수 있어요? 그럼요. 2주일 배웠어요. 마을 전체가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왜 다들 배우세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장이 귓속말했어요. 한국 기업이 우리 마을에 공장을 짓는데요. 한글 아는 사람 우선 채용이래요. 실용적인 이유였지만 그게 더 강력했죠. 호치민시로 돌아왔을 때 교육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혁명이네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결정했어요. 뭐요? 9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의 한글 선택 과목을 개설합니다. 중국은? 차관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국민이 이미 선택했는데
정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베트남의 선택은 동남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2024년 9월, 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리완나와리 공주님이 한글 캘리그라피 전시회를 여신다. 태국 왕실이 직접 나선 거였죠. 저는 특별 초청을 받아 방콕으로 갔습니다. 왕궁 내 전시장. 들어서자마자 숨이 멎었어요. 벽면 가득 한글 작품이 걸려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예술이었죠. 사랑은 모든 언어를 넘어선다. 아름다운 태국, 아름다운 한글, 미소의 나라의 핀 한글 꽃, 한글과 태국 전통 문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멜리아 씨? 뒤돌아보니 공주님이 직접 서 계셨어요. 공주님, 어서 오세요. 인도네시아의 한글 영웅을 만나 영광이에요. 공주님이 직접 작품을 설명해 주셨죠. 이건 제가 처음 쓴 한글이에요. 엄마, 왜 그 단어를? 모든 언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그녀가 다른 작품을 가리켰어요. 이건 태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정말 아름답네요.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걸. 공주님의 인터뷰가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한글은 과학입니다.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디자인이죠. 세종대왕은 예술가이자 과학자였어요. 태국 국민 모두가 이 아름다운 문자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효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방콕 시내는 난리가 났어요. 한글 학원이 일주일 만에 100개가 생겼어요. 가이드가 놀라서 말했죠. 100개요? 네. 그것도 태국인이 운영하는 학원들이요. 실제로 거리를 걸으니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30분 한글, 쉬운 한글, 공주님도 배운 한글. 한 학원에 들어가 봤어요. 스와디캅. 안녕하세요. 태국인 원장이 두 언어로 인사했죠. 언제 시작하셨어요? 3일 전이요. 공주님 방송 보고 바로 시작했어요. 한글을 아세요? 그가 자랑스럽게 칠판에 썼어요. 솜땀 태국 음식 이름. 2주일 배웠어요. 쉬어서 놀랐어요. 학원은 이미 10,000원이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죠. 10대부터 70대까지. 왜 배우려고 하세요? 한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공주님이 배우시는데 우리가 안 배울 이유가 없죠. 태국 정부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만났을 때였죠. 이미 결정했습니다. 모든 공립학교에 한글 교육을 도입하기로요. 언제부터요? 다음 달부터요. 국민이 기다리고 있어서 서둘러야 해요. 교사는? 걱정 없어요. 이미 3,000명이 지원했어요. 3,000명이요? 다들 유튜브로 배웠대요. 태국은 유튜브 강국이거든요. 더 인상적인 건 불교 사원들이었습니다. 와포 사원을 방문했을 때였죠. 스님들도 한글을? 네. 부처님 말씀을 더 많은 언어로 전하려고요. 젊은 스님이 보여준 건 한글로 번역된 불경이었어요. 직접 번역하셨어요? 네. 한글을 배우니 번역도 쉬웠어요. 표음 문자라 발음 그대로 적을 수 있거든요. 사원 마당에서는 무료 한글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합니다. 언어 교육도 마찬가지죠. 스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일주일 후, 태국 전역이 한글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푸켓에서도 한글, 치앙마이 야시장 상인들도 한글, 파타야 해변의 한글 간판. 가장 극적인 순간은 태국 국회였습니다. 한글을 제3외국어로 공식 지정하자. 야당 의원의 제안이었죠. 중국어는 어떻게 하고? 10년 실패한 정책을 계속할 건가? 경론 끝에 투표. 찬성 300표, 반대 100표. 압도적인 가결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콕의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졌어요. 한글과 태국의 우정을 축하합니다. 전광판에 한글과 태국어가 나란히 떴죠. 공주님의 한마디가 나라 전체를 바꾼 거였습니다. 2024년 10월,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웰컴 투 더 필리핀즈, 필리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 방송이 영어, 타갈로그어, 그리고 한국어로 나왔죠. 한국어 방송도 하네요? 네. 2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요. 입국 심사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권 주세요. 직원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조금만요.
회사에서 배우라고 해서 마닐라 시내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습니다. 콜센터 밀집 지역인 오르티가스. 빌딩마다 한글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한글 가능자 급구. 한국어 콜센터 직원 모집 초봉 2배. 한글만 하면 바로 채용. 필리핀 최대 콜센터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한글 직원을 구한다고요? HR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구하는 게 아니라 모셔오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왜 한글이 필요한가요? 한국 고객이 폭증했어요. 영어만으론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가 데이터를 보여줬죠. 한국 관련 콜이 전체의 25%를 넘었어요. 그래서 한글 가능자는 급여가 40% 높아요. 그래도 모자라요. 실제 콜센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들이 유창한 한국어로 응대하고 있었죠. 다들 한국어를 전공했나요? 아니에요. 대부분 독학이에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간호학과 졸업인데 한글 배워서 여기 취직했어요. 얼마나 배웠어요? 6개월이요. 중국어는 4년 배워도 못했는데 더 흥미로운 건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마닐라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죠. 한국어학과 경쟁률이 30대 1이라고요? 학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대 다음으로 높아요. 취업이 보장되니까요. 중국어과는요? 폐과했어요. 3년 전에. 왜요? 학생이 없어서요. 10년 투자했는데 취업률 3%였거든요. 캠퍼스를 걸으니 곳곳에서 한글이 보였습니다. 한글 동아리 신입 모집, K-드라마로 배우는 한글, 한글 말하기 대회, 학생들을 인터뷰했어요. 왜 한글을 배워요? 취업이요. 한글만 하면 연봉이 달라요. 어려운가요? 전혀요. 한 달이면 기초 끝. 정부도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노동부 차관을 만났을 때였죠. 한글 가능자 실업률이 5%라고요? 네. 거의 완전 고용이에요. 평균 임금은? 영어만 하는 사람의 1.5배예요. 그가 보여준 자료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 관련 일자리가 30만 개가 넘어요. 30만 개? 콜센터, 관광, 무역, 온라인 비즈니스. 모든 분야예요. 중국어는? 5천 개도 안 돼요. 그것도 대부분 통번역직이고요. 한 달 후 필리핀 정부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공립학교에 한글을 선택 과목으로 도입한다. 한글 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지원한다. 획기적인 결정이었죠. 국민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도 한글 배울 수 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빈민가의 변화였어요. 톤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였죠. 여기서도 한글을? 그럼요. 보세요. 한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건 온 가족이 함께 만든 한글 공부 노트였어요. 막내가 먼저 배워서 우리한테 가르쳐요. 왜 배우세요? 희망이 보여요. 한글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실제로 그 지역 청년 취업률이 급상승했다고 했죠. 한글 덕분에 우리 아들이 콜센터에 취직했어요. 월급이 3배가 됐어요. 톤도의 작은 집들 창문마다 한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파이팅!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희망의 메시지들이었죠. 필리핀의 선택은 순전히 실용적이었습니다. 돈이 되니까, 일자리가 생기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가장 강력한 동기였죠. 2024년 11월,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멜리아 부국장님, 베이징에서 초대합니다. 중국 교육부였죠. 저를요? 왜? 왕 차관님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환영합니다. 마중 나온 직원이 중국어 대신 한국어로 인사했죠. 한국어를 하시네요? 직원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아니, 차관님 지시로. 호텔로 가는 길. 베이징 시내에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왕푸진 거리의 상점들, 한국 화장품, K-팝 굿즈, 한류 스타 샵, 한글 간판이 심심찮게 보였죠. 다음 날 중국 교육부. 왕웨이 차관은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멜리아 부국장님, 어서 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나 한잔 하시죠.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왕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어요. 100억 달러를 썼는데 성과는 0.2%. 반면 한글은 그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동남아 전체 한글 학습자 5천만 명. 투자 비용 0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다예요? 언어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매력으로 전파되죠. 힘으로는 안 돼요. 왕 차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가 문서를 하나 꺼냈죠. 동남아 중국어 교육 지원 사업 전면 재검토. 재검토요? 사실상 중단이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글 교육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때문에 그가 창밖을 가리켰죠. 저기 보이는 학원 간판 보세요. 신동팡아니, 신동방한국어. 중국 최대 어학원 체인이 한글 교육을 시작했더군요. 이미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정부는 뒤따라갈 뿐이죠. 점심 식사 때 왕 차관이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멜리아 씨,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뭐요? 어떻게 하면 언어 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도네시아 공무원인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진짜 성공의 비결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죠? 강요하지 마세요. 선택하게 하세요. 그것뿐인가요? 네. 그게 전부예요. 왕 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100억 달러로도 못 깨달은 걸 당신들은 영원으로 알았군요. 베이징을 떠나기 전날 장웨이를 만났습니다. 3년 전 그 오만했던 참사관이 초췌해 보였죠. 멜리아 씨, 오랜만이네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언어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가 한 권의 책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쓴 보고서예요.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의미라는. 펼쳐보니 놀랍게도 한글 번역본이었어요. 한글로? 네. 이제 중국 관료들도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시대가 변했구나. 진짜로 변했구나. 베이징 공항. 출국장으로 가는 길에 서점이 있었어요. 들어가 봤더니 베스트셀러 코너에 한글 교재가 가득했죠. 30분 한글 마스터 중국어판. 나도 한글 읽을 수 있다. BTS처럼 한국어 하기. 중국인들이 줄 서서 사고 있었어요. 왜 한글을 배우려고 하세요? 한 청년에게 물었죠.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어보다 훨씬 쉬워요. 비밀이지만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중국은 동남아를 언어로 지배하려 했죠. 100억 달러라는 거금을 썼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반면 한글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퍼졌고 아무도 돈을 쓰지 않았는데 배웠고 아무도 압박하지 않았는데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이겠죠. 2024년 12월 연말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이 한 해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었죠. 한글 학습자 3천만 명 돌파. 주요 도시 한글 간판 보급률 30%. 한글 관련 일자리 100만 개. 한인리 무역 규모 전년 대비 200% 증가. 숫자만 봐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모두 자발적이었다는 거죠. 교육부 연말회의. 장관이 물었습니다. 멜리아, 한글을 공식 문자로 지정해야 할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국민이 선택했잖아요. 공식화하면 오히려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장관님, 우리가 중국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뭐지?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인도네시아어는 여전히 우리의 국어입니다. 한글은 실용적 도구일 뿐이에요. 공존하는 거죠. 대체가 아니라. 그날 오후 자카르타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그란드 인도네시아 쇼핑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점원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했죠. 인도네시아 분이시죠? 네. 한국 손님이 많아서 배웠어요. 매장 안내판도 세계 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영어, 한글. 이제 한글 없으면 장사가 안 돼요. 매니저가 웃으며 말했죠. 대학가로 이동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 한국어학과 신입생 환영. 한글 토론 대회 참가자 모집. K문화 연구회 신입 회원 모집. 활기가 넘쳤어요. 교수님, 한국어학과가 인기가 많다고요? 인기 정도가 아니에요.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왜 그렇게 높아요? 졸업하면 100% 취업이거든요. 실제로 복도에서 만난 학생들과 대화해봤습니다. 한글 어려워요? 전혀요. 재미있어요. 중국어보다 훨씬 쉬워요. 한 달이면 기초 끝?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의 우려도 있었죠. 우리 고유 문화가 사라질까봐 걱정이에요. 한 문화 평론가가 말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한글을 배운다고 인도네시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죠. 실용적 공존. 그게 우리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연말 통계가 나왔을 때 한글로 취업한 청년 30만 명, 평균 임금 상승률 25%, 한국 기업 추가 투자 50억 달러.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엄마, 이거 읽어봐. 퇴근길에 만난 한 가족. 초등학생 아이가 한글로 쓴 카드를 엄마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 어머, 우리 아들이 한글도 쓰네. 학교에서 배웠어. 쉬워. 이런 일상의 변화였습니다.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그게 진짜 변화죠. 2025년 5월. 저는 여전히 교육부 언어정책국 부국장입니다. 한글 현상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죠. 집무실에서 창밖을 봅니다. 자카르타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죠. 1년 전과는 확실히 다른 도시가 됐습니다. 부국장님,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2025년 한글 현황 보고서. 펼쳐보니 놀라운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한글 이해 가능 인구 5천만 명, 한글 관련 산업 규모 200억 달러, 한인리 무역 규모 500억 달러, 한글 교육 기관 2만 개. 하지만 더 의미 있는 건 이런 통계였죠. 청년 취업률 전년 대비 15%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역대 최고, 관광 수입 30% 증가. 한글이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오후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멜리아 부국장님. 아니사였습니다. 1년 전 편의점에서 한글을 가르치던 그 청년이. 아니사 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죠. 사실 오늘 인사드리러 왔어요. 무슨 인사요? 그녀가 명함을 건넸는데 대표이사 아니사 푸투리, 한글에듀테크 인도네시아 회사를 차렸어요? 네, 직원이 50명이에요. 인도네시아 전역에 한글 교육 앱을 서비스하고 있죠. 편의점 알바에서 CEO가 된 아니사. 이것이야말로 한글이 만든 기적이었죠. 작년 매출이 10억 루피아를 넘었어요. 대단하네요. 다 부국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막지 않고 지켜봐 주셔서. 저녁 무렵, 귀가하는 길.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가세요? 집으로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매일 한국 손님 태우니까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한글은 쉬워요. 중국어는 10년 배워도 못했는데.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거리 풍경을 봤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죠. 김밥 천국, 한국 치킨, K마트. 하지만 그 옆엔 여전히 인도네시아 전통 가게들도 있었어요. 나시바당, 사테마두라, 바크소 말랑.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대체가 아닌 보안, 지배가 아닌 조화.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이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뭐해? 한글 일기 써. 학교 숙제야. 어려워? 쉬워. 엄마보다 내가 더 잘해. 10살 딸이 한글을 자유자재로 쓰고 있었죠. 이게 새로운 세대의 모습입니다. 잠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물론 한글로. 2025년 5월 15일.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특별한지 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으니까. 한글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줄은.
중국은 100억 달러로 실패했고, 우리는 영원으로 성공했다. 비결은 간단했다. 강요하지 않았다. 선택하게 했다. 그것뿐이다. 다음 달 유엔에서 발표가 있다. 주제는 문화 전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 세계가 우리의 경험을 듣고 싶어 한다. 무엇을 말할까? 아마 이렇게 시작하겠지. 힘으로는 문화를 전파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언어를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매력과 실용성,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글과 인도네시아의 만남.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을 이기고 자유가 강요를 이기는 것. 그게 역사의 법칙이니까.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직접 경험한 한글 혁명의 실체를 들려드렸습니다. 100억 달러를 쏟아부은 중국어는 실패했고 단 1원도 들이지 않은 한글은 동남아를 점령했죠. 이것은 단순한 언어 대결이 아닙니다. 강요와 자유, 돈과 문화, 힘과 선택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됐죠. 진짜 힘은 총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세계가 한글의 기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자가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